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연구소의 김정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전기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MOF, 즉 계기용 변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판넬은 어느 한 아파트의 정식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LBS, 즉 부하 개폐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정식수 변전 설비에 있어서 LBS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정식수 변전 설비에서 두 번째 판넬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MOF인데요. 하나의 함 안에 PT와 CT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 전력분을 이 오른편에 있는 한전의 계량기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력분을 공급을 하는 것이 이 MOF인데요.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방금 어느 한 아파트의 수변전 설비에서 MOF에서 전력분과 전류분이 공급이 돼서 한전의 계량기에 검침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한전의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 하단부를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전선이 이 단자대에 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전력분 P 이꼬르 VI죠.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분은 전압분과 전류분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선들은 MOF에서 전압분 그리고 전류분을 PT와 CT에서 받아서 이러한 전력 검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검침분은 이 오른편에 있는 이 한전의 모뎀을 통해서 한전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분 만에 한 번씩 데이터가 전송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장치인 이 MOF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정식수 변전 설비에서 MOF의 설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전기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특히 전기 기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고압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와 그리고 정식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를 가지고 회로도 공부하면서 MOF가 우리가 도면상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계팩이죠. 이 자동 고장 구분 계팩이 전단에 CNCVW 케이블이 와 있겠죠. 이 회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상에 있는 전주에서 CNCVW 케이블이 내려오면 이 케이블 헤드가 이 판넬에서 이루어지겠죠. 말단 처리죠. 이렇게 케이블 헤드가 내려오면 ASS에 연결되고요. ASS 2차에서 하나는 MOF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 퓨즈, 전력 퓨즈와 또 왼편으로는 LA, 즉 P레기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워 퓨즈를 지나서 이 파워 퓨즈는 MOF를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 MOF의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DM과 바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DM과 바를 묶어서 전력량계, 즉 한전의 전력량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MOF에서 CT 그리고 PT 두 개의 조합에서 전압과 전류분이 이 DM과 바르에 공급하게 되면 바로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한전 계량기에 검침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MOF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만 좀 이따 정식 수변전 설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MOF는 차단기와 다르게 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MOF에서 검침을 한 이 전기는 TR 트랜스포머 수전용 변압기로 내려오고 이 변압기를 거쳐서 22,900이 380으로 되겠죠. 이렇게 바뀐 전원은 ACB, 즉 기중 차단기를 거쳐서 각각의 부하로 분기돼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고압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에서는 ASS 바로 파워 퓨즈를 거친 다음에 이 파워 퓨즈는 MOF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MOF는 ASS 후단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정식 수변전 설비 표준 결선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수변전 설비를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이 수변전 설비보다 뭔가 좀 많고 좀 복잡하게 보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찬찬히 이 MOF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것이 한전의 전주죠. 한전의 전주에서 이렇게 6가닥이 내려오겠죠. 그림은 3가닥이지만 총 6가닥입니다.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CN-CVW 3개, 그리고 스페어로 보조로 설치되어 있는 거 3가닥, 이렇게 해서 총 6가닥이 아까 보셨던 케이블 헤드가 단말 처리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한전 전원이 내려오면 부하계폐기죠. 부하계폐기를 거쳐서 이렇게 부하계폐기 후단에 바로 이 MOF 판넬이죠.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죠. 이렇게 MOF를 거쳐서 V12 진공 차단기를 거쳐서 각각의 변압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있는 판넬에 MOF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MOF는 DM과 바르에 전력분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DM은 유효분, 바르는 무효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이곳에서 받아서 이곳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역률이 나오죠. 그래서 역률에 의한 요금도 바로 이 계량기가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효분과 무효분을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MOF에서 전압과 전류를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MOF는 이 오른편에 있는 한전 계량기에 검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력분을 공급을 하는데, 아까 간이 수변전 설비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MOF는 직렬 연결이 아니고 병렬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LBS는 결론적으로는 A 접점이죠. 그래서 이 접점이 붙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전기가 1차와 2차를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렬로 본 거고요. 이 V12도 보세요. 버금 서큐트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도 보면 1차와 2차가 접점에 의해서 A 접점에 의해서 닿는 역할을 하지만 MOF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MOF는 이렇게 이 전단이 파워 퓨즈겠죠. 이 파워 퓨즈를 거쳐서 MOF에서 전기가 끝나죠. 그럼 이 원리는 뭡니까? 병렬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LBS와 V12 그리고 이곳에 있는 ATS, ACB와는 다르게 이 MOF는 병렬 연결되어서 어떤 전원에 온, 오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전의 검침을 위해서 전력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MO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MOF의 설치 위치를 보셨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MOF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OF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몰드 MOF와 그리고 기름이 들어있는 유입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이 MOF의 내부 구조는 그냥 원리만 파악을 하면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MOF와 한전 계량기의 결선 방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결선을 3D 그래픽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원리를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고요. 그렇게 암기가 돼야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이 MOF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 몰드 MOF는 자 보십시오. 상단 부분에 이렇게 L1상이 관통을 했죠. 관통을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ZCT 또는 CT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MOF는 하나의 함 안에
PT와 CT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MOF가 YY 결선, 1차 Y, 2차 Y 결선으로 전력량계의 전력분을 공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상단 부분이 CT입니다. 왜? 버스바가 관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U상의 버스바가 이렇게 관통을 하고요. V상도 관통, W상도 관통을 하면서 전류를 읽어내는 것이죠. 대전류를 얼마로 읽어내죠? 5A로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이 CT. 그러면 이 동그랗게 생긴 것은 당연히 PT겠죠. 변압기겠죠. 계기용 변압기라고 해야 되겠죠. 변압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러한 전력량계에 이 검침물을 주는 것을 우리는 계기용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CT와 PT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유입 변압기에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입 변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몰드식 MOF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입식 계기용 변압 변류계, 즉 MOF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입형은 말 그대로 기름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유입이란 뜻이 기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란 창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 MOF의 유면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유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기름이 절연유로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에 약하지요. 그래서 이 수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실리칼 통이, 호흡기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떼어내고 없는데요. 이 파이프 앞에 유리로 된 이 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편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U상, V상, W상 또는 KEC 규정에 의하면 L1, L2, L3상, 이 메인이 22,900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MOF를 또한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PT와 CT가 들어있어서 학술적으로는 PT 플러스 CT에서 PC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계기용 변압 변류기고요. 결선도를 보시게 되면 YY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단자를 나중에 잘 봐주세요. 10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자가 2, 4, 6, 8, 10개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패드로 해서 같이 공통으로 잡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D 그래픽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자가 P0 그리고 L3, L2, L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개를 묶어서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유입 MOF와 3D를 결합을 해서 같이 배선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왼편에 있는 3D 그래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오른편에 있는 이 MOF의 구조와 그리고 이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왼편에 있는 1번, 2번, 이 3번이 CT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1번, 2번, 3번이 PT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CT와 이 세 개의 PT가 이 MOF 하나의 통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전 계량기고요. 이 계량기에 결선을 할 때 이 단자, 10개의 단자가 바로 MOF 전단에 있는 이 단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그림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명을 드릴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전기 공부를,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MOF의 구조와 그리고 결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좌측에 있는 단자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자대는 TB라고도 하죠. TB는 터미널 블록을 의미를 합니다.
이 터미널 블록은 1차와 2차를 각각 단자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L1을 보실 것 같으면 이 L1 단자에 1차와 2차에 이렇게 구리 패드가 되어 있죠. 이 패드는 사실은 하나의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1 단자의 위측에 1차의 전선을 물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2차 측에 전기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2도 마찬가지, L3 그리고 중성성 그리고 등등등등 여러 개의 단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터미널 블록인데요. 터미널이란 뜻은 시외버스 터미널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주차장이 선이 그어진 곳에 차들이 주차한 모습이 바로 터미널이고요. 블록은 이러한 터미널이 각각의 구획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블록을 지어 놓았죠. 결론적으로 터미널을 물릴 수 있는 블록, 그것을 터미널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빠졌네요. 이 터미널 블록은 두 가지 역할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시퀀서와 그리고 도화 쪽에 있는 각각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이러한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만일 이러한 시퀀서 쪽에 고장이 났거나 또는 도화 쪽의 기기들 또는 푸시버튼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이러한 기기들을 서로 분리를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메가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 테스트로 어느 것이 고장이 났는지 분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터미널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터미널 블록에서 1차와 2차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선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파워 전선은 갈흑회청입니다. 2021년 KEC 즉 한국전기설비 기준에 의하면 L1상은 갈색, 그리고 L2상은 흑색, L3상은 회색, 그리고 중성선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 규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단자대에서 바로 물려진 것이 MCCB, Molded Cased Circuit Breaker죠. 이 MCCB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선용 차단기는 1차와 2차, 즉 L1입니다. L1상, L2상, L3상 중성선이 각각의 1차와 2차를 A접점으로 연결을 하거나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MCCB 차단기죠. 차단기와 개폐기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 2차 측에서 쭉 이렇게 시설된 것이 바로 버스바죠. 버스바는 구리판입니다. 이 구리판을 쭉 밑으로 각각 L1, L2, L3 중성선을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각각의 이곳에서 전원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버스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전기이사를 준비를 하셨던 또는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러한 MOF와 한전 계량기의 결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 부분이 한전의 계량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OF, 메트링 아웃핏는 CT 3개 그리고 PT 3개가 하나의 통 안에 시설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버스바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요. 이 흘러가는 전류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CT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곳의 안쪽을 보시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 자기장을 이 CT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은 값을 이 두 개의 단자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CT에는 이렇게 두 개의 단자가 있어서 이 단자에서 전류치를 뽑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의 CT가 연결된 부분이 바로 MOF에서 CT를 담당하는 부분, 쭉 전류분을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PT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T도 역시 이 세 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PT는 각각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이렇게 단상 변압기가 세 개의 Y결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를 보시게 되면 1차는 각각 L1상에서 이렇게 한 상, 그리고 L2에서 또 이렇게 한 상, L3에서 이렇게 또 한 상.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 두 번째 변압기, 세 번째 변압기에 각각의 메인으로 이 세 개의 전선에서 이 전압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1차에 걸린 각각의 코일에 걸린 이 전압, 그 1차 코일의 후단을 보게 되면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L1, 자, 이거를 1번 변압기, 2번 변압기, 3번 변압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변압기 하는데요. 사실 PT죠. PT와 일반 변압기의 다른 점은 일반 변압기는 이 변압을 목적으로 하지만요. 이 PT는 변압을 목적을 하되 계기에 그 바뀐 전압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포텐셜, 즉 PT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선이 이렇게 1차에 각각 연결돼서 Y결선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1번 변압기의 1차 코일의 접점 1번이 L1에서 왔고요. 그리고 2번 변압기에 이 3번이라고 볼까요? 3번의 접점이 L2의 흑색에서 왔고요. 그리고 3번 변압기죠. 3번 변압기의 5번 접점이 이렇게 L3에서 회색으로 전원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1번 변압기, 2번 변압기, 3번 변압기의 1차 코일들이 2번, 4번, 6번을 묶어서 이렇게 중성선으로 온 Y결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PT는 YY 결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2차 코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압이 유기되는 것은 1차 코일의 전압이 유기되면 이러한 철편을 따라서 자기장이 순환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장이 순환을 하게 되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곳에 전압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일 380이든 22,900이든 이 오른편의 2차에 발생된 전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10V가 되겠죠. 그래서 PT는 110V가 나온다. 아까 여기서 설명을 빠졌는데요. 그러면 CT는 전류가 얼마가 나올까요? 네, 5A가 나오겠죠. 그래서 2차 코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번 변압기의 2차 코일, 2번 변압기의 2차 코일, 그리고 3번 변압기의 2차 코일을 각각 보시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발생된 전압이 각각 1번 변압기의 2차 코일의 1번 단자에서 P1으로 가고요. 좀 더 확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변압기의 2차 코일에 1번 접점에서 나온 전압이 P1으로 가고요. 그리고 2번 변압기의 3번 단자가 P2로 가고, 그리고 3번 변압기의 5번 단자가 P3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눈치가 빠른 우리 전기인들은 아실 건데요. 여기에서 2차 코일에 2번, 4번, 6번을 묶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P0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PT의 2차 코일은 1번 접점이 P1, 그리고 3번 접점이 P2,
그리고 5번 접점이 P3로 가고요. 각각의 중성선을 묶어서 P0로 갑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변압기의 2차 코일의 1번이 P1으로 가고요. 그리고 2번 변압기의 2차 코일의 3번이 P2로 가고, 그리고 3번 변압기의 2차 코일의 5번이 P3로 가고, 그리고 각각의 묶어낸 2번, 4번, 6번의 중성선이 P0로 갑니다. 자, 이제 CT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CT의 결선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T, 1번 CT의 1번 접점이 이렇게 가서 1S, S는 소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L은 로드겠죠. 이 P1, 아까 PT에서 온 거는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전원 부분이다, 로드는 부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CT에서 1번 접점에서 1S로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CT에서 3번 접점이 2S로 가고요. 그리고 3번 CT에 5번 접점이 3S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각각의 이 CT에서 나온 2번, 4번, 6번은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3번, 2번, 1번, 3L, 2L, 1L로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축소를 해서 볼까요? 자, 1번 CT에 1번 CT의 2번 단자는 이렇게 가서 1L로 가고요. 그리고 2번 CT에 4번 또 역시 이렇게 가서 2L로 가고요. 그리고 3번 CT의 6번이죠. 6번 단자는 결론적으로 3L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곳에 보시게 되면, 자,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1L과 2L 그리고 3L, 이 부분이 CT 측 2번, 4번, 6번에서 왔죠. Y결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번, 4번, 6번을 묶어야 되는데 각각의 각계 전투로 왔지만 결론적으로 이 계량기에서 이렇게 구리판으로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P0, PT에서 온 이러한 Y결선의 중성선으로 온 P0도 이렇게 3L, 2L, 1L로 묶여서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접지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기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러한 MOF의 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영상을 거듭해서 시청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기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많은 MOF, 즉 계기용 변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